처음으로 말을 놓았던 어색했던 그날의 우리 모습 돌아보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네, 일요일 저녁 8시예요. 우리 낭독가들 루리 작가의 긴긴 밤 열심히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요. 중간중간 휴강도 하면서 우리 또 그림책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 보냈어요. 오늘 이제 수료낭독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이 시간 유현미 선생님, 정정아 선생님, 샤인, 또 김남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먼저 첫 번째 우리 낭독회 문을 열어주실 우리 김은현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오늘 낭독회를 진행하는 저희 낭독반을 소개합니다. 초급반을 거쳐 약 2달간의 중급일 과정을 함께 마무리한 일요일 저녁반입니다. 저희가 낭독할 책은 루리 작가의 긴긴 밤입니다. 내가 만난 긴긴 밤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쓰기와 약 6분가량의 본문 낭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휴일 저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긴 밤. 내게 특별해진 코뿔 속. 거대하고 단단한 몸. 그 거대한 몸에 눈에 띄게 크고 흰 멋진 뿔. 딱딱하고 거친 동물. 그것이 내가 가진 코뿔소의 이미지였다. 루리 작가의 긴긴 밤에서의 노든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다. 코끼리 고아원에서의 현명한 코끼리들과 함께 성장하고 세상에 나와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딸과 가족을 이루며 행복과 슬픔을 겪었고 동물원에서 따스한 앙가부를 만나 희망이라는 꿈을 꾸면서 복수라는 삶의 목적도 생겼다. 또다시 앙가부를 잃고 버려진 알을 정성스레 품은 치코와 긴긴 밤을 보내며 노드는 달라져 갔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과 바다를 찾아다니며 긴긴 밤을 보냈다. 노든의 어린 시절 현명한 코끼리 할머니 말씀처럼 노든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훌륭한 코뿔소가 되었다. 노든이 지새웠던 수많은 긴 밤, 마치 어린 왕자의 장미꽃처럼 나에게 노든도 그 수많은 코뿔소 중에 특별한 코뿔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노든을 낭독 선생님들과 눈으로 소리로 함께 보냈으니 함께한 그들도 내겐 더 특별해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게 더 특별했던 일요일 낭독의 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긴 밤 루리 글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코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코끼리 고아원. 노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코끼리 코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노드는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다. 코끼리는 강했다. 마음만 먹으면 바람보다 빨리 달려서 상대를 받아버릴 수도 있었고, 물소 10마리보다 무거운 몸통으로 상대를 깔아뭉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면 그것은 곧 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다. 코끼리는 스스로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코끼리들의 지혜였다. 노드는 현명한 코끼리들이 좋았다. 하지만 코끼리 고아원이 모든 코끼리의 안식처인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 코끼리처럼 코끼리 고아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코끼리도 있었지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코끼리도 있었다.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노든에게도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든은 늘 선택의 날이 오면 고아원에 남는 쪽을 택하리라고 생각해왔다. 여생을 이곳에서 보낸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 들어오는 어린 코끼리들을 도와주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다음 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코끼리들이 코끝으로 노든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를 잊지 마. 몸 조심해. 그동안 고마웠어. 때가 오면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 하나하나가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노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노든은 코끼리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지만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편안한 목소리의 장정자 선생님입니다. 저녁 시간 출근을 하셔서 녹음 파일로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긴 긴 밤. 낭독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난 루리 작가의 긴 긴 밤이 저에게는 영적인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공동체에서 성장하였으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안전했던 곳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좌절과 슬픔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는 죽음으로부터 삶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다시 시작된 작고 여린 생명을 돕는 여정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긴 긴 밤은 그래서 저에게 영적 도서이자 우리의 삶이며 몸과 영혼을 돌보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삶의 숱한 순간들과 위기 속에서 나 혼자라 느꼈었지만 돌이켜보면 혼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든처럼요. 긴 긴 밤은 살고 싶지 않았지만 살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끝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노든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앙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동물원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오면 노드는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돌진할 자세를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앙가부는 지금은 건초를 주러 온 것이다. 지금은 청소를 하러 온 것이다. 설명해주며 노든을 달랬다. 덕분에 노드는 동물원 사람들을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앙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응,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노드는 쇠울타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사실 쇠울타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군데군데 굵은 철봉을 박아놓고 그 사이를 가는 막대와 철사로 막아놓은 모양이라서
허술한 철사 울타리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동물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은 유독 녹이 슬고 낡아 보였다. 불가능하지 않아. 노든이 안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안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 오늘은 많이 먹고 푹 자도 자고 내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할 테니까. 노든과 안가부는 탈출 생각에 두근거려서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둘은 평소보다 많이 먹어두었다. 그날따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한참이 지나서야 밤이 찾아왔다. 동물원에 안내방송이 나오고 구경꾼들과 동물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노든과 안가부는 둘만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시작해보자고. 먼저 노든이 울타리 출입문 쪽을 겨냥하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노든은 숨을 들이쉬고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다. 그러자 노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가 늘어지면서 징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뒤이어 안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다.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을 치고 놀던 거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 쪽을 향해 달렸다. 안가부는 발구르기도 어설펐고 조준마저 빗나가서 출입문을 약간 비껴간 곳에 부딪혔다. 하지만 울타리가 오래된 덕분인지 안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 팅, 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안가부를 진정시켰다. 쉿!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육사가 코뿔소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가와 기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든과 안가부를 우리 안쪽의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쳤다. 두 코뿔소는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보며 안가부가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 울타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든과 안가부는 한동안 말없이 풀이 죽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든을 안가부가 깨웠다. 이봐,
사실 너한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가부를 바라보았다. 안가부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8번 구역의 플라밍고야. 사육사들은 걔가 사라진 줄도 몰랐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플라밍고 수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는 거야. 걔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따르면 걔가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로 가족을 만들었대.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노드는 안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안가부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노드는 다시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틈나는 대로 철조망을 물어뜯어서 이음새 여기저기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놓고 둘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해볼 만했다. 노든과 안가부는 며칠 동안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동물원 사람들에게 끝까지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이 기회였다. 동물원 사람들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면 모두 지쳐서 일찍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종 계획은 이랬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철조망을 조금씩 뜯어놓고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 철조망의 가장 약한 부분인 출입문 쪽을 향해 노든과 안가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다. 3번, 3번 안에 끝내야 돼. 노든이 거듭 강조했다. 노드는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가부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을 위해 노든에게 당부했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안가부와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노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화를 내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두 코뿔소는 매일매일 계획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잘근잘근 철조망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러 와주기를 바라며 잠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노드는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물 한 개가 가시기 전에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서 안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푯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장정자 선생님께서 저녁에 또 근무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녹음 파일로 낭독회를 대체를 해주셨는데요. 깊은 음성의 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 또다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안가부라는 존재를 또 이렇게, 어, 인간들의 이기, 욕망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또 노든의 슬픔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다음 낭독가는 석종욱 선생님이신데 오늘 석종욱 선생님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은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목소리 좀 들려주시고 예, 그런 다음에 녹음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 정옥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서 선생님들 얘기 차분하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 자꾸 컨디션이 양호하지 못하다 보니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녹음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이렇게 낭독회 준비하시면서 또 녹음 파일 연습해 놓은 게 좀 있으셔가지고, 예, 요 녹음 파일로 또 낭독회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석종호 선생님 낭독 들어볼까요? 석종옥이 만난 내가 만난 긴긴 밤.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수많은 책들 중 더욱 손이 가고 귀히 여기게 되는 책이 있다. 긴긴 밤, 이 책이 특히 그러하다. 수년 전 이 책을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몇 번을 읽은 건지. 좋은 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여러 지인들에게 수없이 추천을 하고 어느 날은 서점에 새로운 판형의 책이 눈에 띄어 망설임 없이 빅북까지 다시 들였다. 숱하게 읽고 펼쳐도 글과 그림이 전하는 먹먹함에는 변함이 없다. 노든과 치쿠의 아름다운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있음의 기쁨을
진하게 만나고 싶은 날은 소리내어 다시 읽어본다. 읽는 내내 가슴 언저리가 욱신거리고 다음 장을 쏜살같이 넘긴다. 오늘을 무사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우연과 희생이 겹쳐 만들어진 기적일지 모른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나 역시 믿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서 있다. 그들 곁에 함께 살아있고 눈을 뜸이 매일의 기적이 아닐까. 우리 곁에는 늘 함께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있기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지나 내일을 기대한다. 긴긴 밤을 건너는 동안 그렇게 우리는 결국 서로의 기적이 되어 빛이 되어 살아간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동물원 관리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일단은 펭귄 부모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을 그대로 놔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알은 온기가 식어버리면 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펭귄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펭귄들은 알을 두고 수군거렸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모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이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쿠와 윈보가 새 식구를 반지하듯 반갑게 알에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에는 다시 치쿠가 알을 품었고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치쿠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둘은 동물원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에 둘러싸여 함께 지냈다.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치쿠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둘은 천하태평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지는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으로,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치쿠가 걱정을 시작하면 윈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치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알을 오래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온기 있고 다정한 목소리의 소유자 고은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고은하 선생님께서 가정사가 있으셔갖고 갑자기 불참을 좀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정희훈 선생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낭독회에 참여는 못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선생님들.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희윤 선생님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렇게 같이, 그래도 저희가 몇 개월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사정들, 또 힘든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이라는 작품을 가면서 하나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꼭 상관이 있어야만 누군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걱정이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마음에 턱턱 걸리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또 노든의 긴긴 밤은 또 이어질 텐데, 저희 김민경 선생님과 석선희 선생님께서 이 버려진 알, 어린 펭귄의 탄생, 이제 망고 열매색 하늘이라는 파트를 좀, 이야기 이끌어 주실 거예요. 먼저는 우리 석선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망고 열매색 하늘 에피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녹음 파일이었지만 선생님들의 따스함과 긴긴 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낭독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석선이의 내가 만난 긴긴 밤. 긴긴 밤은 어린 펭귄 나와 하나뿐인 흰바위 코뿔소가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단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이 이야기가 어찌 이리 가슴을 아리게 하는지 책장을 덮고도 한참을 그 먹먹함 속에 머물렀다.
나에게도 홀로 견뎌야 했던 긴긴 밤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치쿠와 노든 같은 존재가 내 곁에 있었었기 때문일까? 나는 무엇을 떠올렸고 또 누구를 생각했던 걸까? 불운한 알이었던 펭귄을 향해 너는 이미 훌륭한 펭귄이야 라고 다독여주는 말에 나도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라는 기적을 믿게 된 것 같다. 결코 혼자라면 건너지 못했을 수많은 긴긴 밤을 우리는 함께 걷는다. 그렇게 묵묵히 걷다 보면 결국 우리만의 바다에 닿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이 낭독의 시간이 여러분의 긴긴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다시금 꺼내보는 따뜻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리 와, 들려줄게.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 나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새까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툭한 코뿔소의 눈이었다. 나는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는 항상 남겨지는 쪽이었지. 내가 바보 같지만 않았어도 용감하게 가족을 지킨 내 아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다리를 절지만 않았어도 마음씨고 온 안가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노드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간 힘을 써서 죽은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노든의 말대로 살아남았다. 노든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우리는 바다를 찾아서 걷고 또 걸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이리 와, 안아줄게. 노든이 나지막하게 부르면 나는 노든의 품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 날 나는 슬쩍 물어보았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서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먼 곳도 금방 갈 수 있대. 노드는 지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글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젠 다리가 아파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노든도 바다에 가면 다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노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걱정 마세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헤어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런 나를 노드는 진심으로 대견스러워했다.
지쿠와 윈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럼 노드는 다른 흰바이 코뿔소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이젠 다른 흰바이 코뿔소는 없대.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야. 그럼 노드는 무얼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 덕분에 나는 노드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드는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까지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려고 하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긴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들이 들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곱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 노드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을 괌으로 얘기해봐. 음,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 하나하나에 다정한 숨결을 불어넣는 낭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텍스트 너머의 온기까지 전해주실 김민경 선생님을 모십니다. 혁선이 선생님의 낭독, 살아있는 낭독 잘 들었습니다. 김민경의 내가 만난 긴 밤. 나는 어린 펭귄이기도 하고 치쿠와 노둔이기도 하다. 엄마 품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이웃들 곁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하고서는 치쿠와 노둔으로도 산다. 딸을 낳고 엄마가 되고 나니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아이가 자기 알을 깨고 일어설 수 있게 포기할 수 없다. 거친 세상을 향해 끝까지 앞으로 걸어간다. 함께 긴 밤을 보내며 서로의 냄새, 소리,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 가슴속에 채워간다. 때론 눈물이, 때론 웃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된다. 이미 떠나보낸 노든도 있고 앞으로 떠나보내야 할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 마주보며 행복을 느낀다. 함께이면서도 결국 혼자인 인생이 그다지 슬프거나 외롭지 않은 건 차곡차곡 쌓인 긴긴 밤이 우리 안에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든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물살이 내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점점 더 앞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빠른 물살을 느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푸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머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나는 노든을 다그쳤다. 미안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노든은 무안해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코뿔소지 펭귄이 아니라고. 나는 물속에서 느낀 것을 노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노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치만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쿠가 버려진 알을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으로 알을 지켜내준 것, 치쿠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쿠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무리해서 내가 괜찮은지 계속 봐줘야 해요? 그럼. 나는 노든의 뿔을 붙잡고 3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붙여 날개를 들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온 것만 같았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노든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대단해, 세상에. 치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네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흥분한 노든이 콧김을 뿜어대며 말하는 바람에 콧물이 자꾸 얼굴에 튀어서 간지러웠다.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운이 좋았지. 그렇게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발견하다니.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색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너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드는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네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불운한 아래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책을 사랑하며 성숙한 목소리를 가지신 우소연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온기 가득했던 김민경 선생님의 낭독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소연이 만난 나에게 온 긴긴 밤. 저에게 긴긴 밤은 갱년기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길목에서 가슴 깊이 스며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는 시간.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긴긴 밤은 나의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조용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에도 살아남아야 했던 노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다시 움직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던 어린 펭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 제2모작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페이지를 채워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놓두지 않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페이지 중에 하나, 긴긴 밤 속 코뿔소의 바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평선이 온통 초록색인 초원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초원에 눕혀두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나는 노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노든의 다리를 살펴보는 인간도 있었고 무모하게 노든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인간도 있었다.
나는 그때 왜 노든이 입을 꽝 하고 닫아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얀색 옷을 입은 인간 몇몇이 와서 노든에게 바늘을 꽂기도 하고 뿔 크기를 재기도 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 인간들은 노든 옆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한 다발 놓아두고 사라졌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식구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이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러 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너의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식구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날이 밝기 직전에 나는 노든의 품을 빠져나왔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인간들이 나타났다. 인간들은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노든을 성가시게 했다. 노든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좋은 인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들을 관찰했다. 인간들이 나타나면 저 멀리 초원의 풀숲에 숨어 인간들이 노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노든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노든은 내가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긴긴 밤은 끝났지만 어쩌면 우리의 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 끝내 놓지 않는 관계,
그리고 다시 걸어가려는 용기. 그 작은 불빛 하나씩 마음에 담으며 중급 일반 낭독가들의 긴긴 밤을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 일요 저녁 중급 일반 선생님들 수료낭독회 잘 들었습니다. 루리 작가의 긴긴밤이라는 작품은 정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생물로 살아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기적과 같은 것 같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이 존재들이 서로 연대와 사랑으로 뭉쳐서 이 긴긴 밤을 보내는 시간들,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낭독 친구들이 지난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다독과 속독의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특히나 이 AI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정독의, 또 복독의 작업을 하는 이 낭독 독서법은 참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옷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 작은 한켠에 우리와 같은 목소리 또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 굉장히 좋은 낭독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초반에는 내가 만난 긴긴밤이라는 그 단상 글쓰기, 치유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만난 긴긴밤을 잘 안내를 해주셨고요. 또 본문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책 밖에서 또 책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자들에게 잘 안내를 해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고요. 우리 정희윤 선생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혹시나 희윤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답이 없네요.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희윤 선생님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채팅창에 지금 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또 감동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김혜경 선생님께서, 김민경 선생님, 온기 가득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정화 선생님께서 오늘의 노동과 어린 펭귄을 만나는,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리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럼요, 우리 낭독가들의 목소리 귀하죠. 이렇게 책 한 권을 꼭꼭 씹어서 먹은 분들의 낭독 소리는 그 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누군가가 물었을 때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들려주는 책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김혜경 선생님, 선생님들의 긴긴 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정하게 다가오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유현미 선생님께서요. 참 이상하죠? 여러 번 만나는 같은 책인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소리로 듣는 긴긴 밤은 다른 깊이와 색깔로 마음을 울립니다. 선생님들의 노도는 여전히 저의 가슴을 울리고 어린 펭귄은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망고 열매사 파트에서 석선희 선생님이랑 김민경 선생님께서 노든의 캐릭터 또 어린 펭귄의 목소리 캐릭터를 아주 잘 구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어, 여기서 저희 중급 일반 수료 낭독회는 마치고 더 중급 2에서는 더 깊이 있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또 우리 청자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